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브레인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며칠 전 3월 1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있었던 3.1절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전례 없는 3.1절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2015년부터 9년째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투쟁하는 우리 천 장군, 별명이 천 장군입니다. 우리 천창용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1절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3.1절 행사. 나라 사랑한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 뭐 슬로건, 현수막, 주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 대한민국 수호 대회 또는 뭐 문재인, 이재명 구속 이것도 많고 한미 동맹 강화는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사파 척결하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 명예회복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 집회 그쪽에서는 어느 스님이 부정선거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정선거는 반드시 그 척결을 해야 되는 민주주의 최고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부정선거로 주권이 국민에게 없다는 사실,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한 걸로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 3.1절에 있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는 그 위안부 그런 것 또 뭐 엉뚱한 걸 많이 다뤘는데 우선 광화문에 그 운집한 사람들을 저도 이제 11시 반인가요? 한 그때쯤 가가지고 쭉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니까 그 동화 면세점 앞이 가장 좀 중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입구, 그 다음에 이제 보신각 그쪽에 제 옆에 있었던 한 기자분이 한참 찍다가 가는데 자기는 그 파고다 공원 종로 3과 그쪽을 가서 좀 오늘 그래도 3.1절이니까 그쪽을 가서 좀 취재를 하러 간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난 거기서 행사를 크게 하는 줄 알았죠. 뭐 거기 보면은 뭐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도 뭐 그쪽에서 이제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대한문 앞에서 있었는데 해병대들이 정말 참 숫자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구국 일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내려가면은 숭례문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조원진 그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뭐 여러 단체들이 하는데 그동안 그 2019년도 10월달 행사라든지 조국 사태 때 최고 뭐 한 300만 명 모였다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차로가 다 이제 차단이 됐죠. 근데 광화문 주변을 꽉 찼는데 이번에는 차로를 차단하지 않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그 중간에 화장실 내려간다고 지하철역에 내려갔는데 꽉 차가지고 이건 뭐 그 남대문 시장처럼 입추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또 그 꽃샘 추위가 혹독하게 추운데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햇빛 뜨는 쪽으로 또 지하역 그 쪽으로 꽉 차 있는 걸 보고는 와, 이건 뭐 아무리 못해도 100만이 넘고 종로 상가까지 하면은
그 조국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11시쯤 돼서 가서 봤는데 이 지방에서 뭐 포항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깃발들이 무궁무진하게 올라오는데 한번 길 노선으로 져버리면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이희천 교수라고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텐데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 뭐 8, 90% 내부적으로는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이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유지하고 이 정권이 안정되게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총선을 잘 치러야 된다. 그런 또 이게 속에 각 단체마다 이 계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에 대해서? 저는 주로 부정선거 투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부정선거 수많은 증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척결 노력을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하질 않았죠.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국힘당 비대위원장도 부정선거 증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을 업무론으로 치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도 국힘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핵심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부정선거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사실은 다 드러났고 주권이 국민에게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총선은 연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증거 제대로 매듭도 안 짓고 또다시 선거를 치르면은 현 시스템 하에서 또다시 선거를 치르면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으로 우리는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 집단에게 선거를 맡긴다는 것은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일각이 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 염려가 되고 또다시 부정선거로 국민주권을 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는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그러면 뭐 정광훈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분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이제 이승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셔서 다행히 지금 건국 전쟁까지 나와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관람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이제 상당히 국민들의 의식이 일깨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정광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쪽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강화문에 촛불 전국하고 태극기 집회 양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태극기 세력에서는 오랜 기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하셨는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말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광훈 목사 측에서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그 일부지만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부정선거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좀 마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강화문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주장하는 그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척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측이나 뭐 할 것 없이 많은 또 3.1절의 강화문 애국 집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좀 아쉽게도 부정선거가 주가 돼야 되는데 강화문 세력들이 그게 좀 양념, 좀 덜러리 이런 게 좀 비춰져 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공병호 박사님 또 뭐 당 한 표, 다큐멘터리 영화 당 한 표, 또 왜 더 카르텔 이런 많은 증거들은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고 문재인의 그 하수인들이 김명수를 비롯한 조재현을 비롯한 그런 하수인들이 부정선거 수많은 증거를 묵살을 했고 엉터리 사기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앞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많은 지식인들 또 정부 또 사법부 정치인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는 다 세상에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가 했는지 그것만 범죄자들만 때려잡으면 되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경찰, 뭐 법원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2020년 4.15 이후 벌써 약 4년 가까이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증거들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 안 하는 거예요. 네, 해도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냥 각하시켜버리고 제대로 다 드러난 말이 아닌 증거들이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줄줄이 붙은 투표지 많은 재검표에서 5번의 재검표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숭례문 쪽으로 그쪽에는 그 한국교회 보수연합 그래가지고 여러 개 100여 개 단체들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 행사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단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건 좋은데 아쉽게도 날씨가 좀 추워서 그랬는지 우쪽에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참여한 그 집회 행사는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중심으로 구국 기도회와 자유대한민국 수호 행사를 하셨는데 좀 아쉽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단체는 했지만은 실제로 부정선거 거기서는 부정선거를 또 한교안 대표님, 민경 우리 국토부 상임 대표님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권영회 정원 권영회 장관님도 정말 90에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고 그건 연사들이 다른 데보다 제일 많더라고요. 연사분들은 많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우쪽에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아래쪽에는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는 군중들이 참여하는 일반 시민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한문 앞쪽에 있으면서 좌우를 다 이렇게 봤는데 그쪽에는 초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운데 소리 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안에는 막 밀려가지고 지하역으로 내려가고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초입이고 거기다가 바람이 그쪽에서부터 그 꽃샘 추위 바람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안으로 계속 들어버려요. 거기 안 앉아 있고 그런 또 일기도 좀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도 그 한참 그 한 1시 전부터 한 12시 반부터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화장실 한번 갈 일이 있었거든요. 시청역 그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화장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한참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 강화문 인근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참여한 그 아래쪽의 집회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제 건국전쟁 영화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건국된 나라로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과 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회적으로 참 혼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도 정상적으로 바른 보도를 안 하고 왜곡 보도를 하고 네. 또 이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보면은 네. 역사를 아예 자기 마음대로 지우고 자기 마음대로 또 위키백과나 이런 데도 보면은 전부 왜곡돼 가지고 네. 엄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있었고 또 세계가 인정하는 박정희 대통령 또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누구나가 다 아버지가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열등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도 봤어요. 또 아버지가 범죄인으로 또 열등감을 갖고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런데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 같은 데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역사 인식에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역시도 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전쟁 예. 그리고 또 기적의 시작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각한 체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도에서 또 말씀하신데 한 8, 90%가 대한민국이 공산화에 장악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왜곡하고 지우고 하는 것에 말씀하신 대로 국부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가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한 거는 알리고 그렇죠.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쪽 진영, 체제 전쟁에서 이쪽 진영은 이쪽을 자유민주주의를 적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뭐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역사 왜곡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이 좀 우리 남한의 건국 과정에 건국 전쟁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뭐 대구 파업 사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3 제주도 사건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14연대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4.19, 그 다음에 이제 부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5.18 이래 등등을 쭉 해보니까 진짜 그 뒷 배경에 이제 4.3 사건에는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교사 출신이잖아요. 대구 사건 때부터 관여돼 가지고 그리고 남한 전체의 북한 지지 지하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표를 받아가지고인데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만 5만여 명의 북한 공산정부 지지하는 표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져가서 그 사람이 남한을 치면 이제 국회의원 대의원이 됐고 주석단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업적으로 북한에서 300명의 게릴라 팀을 됐고 태백산을 통해 가지고 우선 경북에 고연산 일대 우리 그 고향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게릴라전을 계속하다가 강원도에서 계속 전복 그 우리나라 건국을 전복을 시도하다가 강원도에서 이제 사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 사람 최고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남북한 그 공산인민국의 최고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노당 그런데 남노당을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남조선. 그럼 남노당이 뭐 북노당이고 옛날 처음에는 남노당 북노당이 다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이렇게 처음에 됐는데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박헌영이가 위원장 이래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김일성으로 바뀌면서 건국 과정에 남한의 전체의 북한 정부 지지하는 지하 투표를 박헌영이 다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이제 제주도의 5만여를 가지고 이제 김달삼이 북한으로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 조직이 거의 성공했다라고 이제 됐는데 박헌영이가 그 소련에 또 그 중국에 전쟁 준비하러 갈 때 김일성이가 늘 같이 갔더라고요. 늘 같이 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한의 정부가 탄생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하 투표가 막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보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우리 건국전쟁의 상대 박헌영 또 조봉암 그리고 또 김달삼 이런 사람들이 남한의 그 남한 노동당을 어떻게 지하 조직을 했고 지하 투표를 했는지 이걸 알면은 정말 그게 건국 전쟁이 맞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9년 동안 지금 그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냥 제가 몇 번 처음에 봤을 때는 겁이 나더라고요. 귀골이 장대해갖고 와 제가 막 위축감을 이렇게 시절이라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의 애국 운동을 하게 됐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쳤습니다. 네. 저는 경남 거제도가 고향이자 집입니다. 거제도의 문제들 때문에 아스팔트에 투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 상경 투쟁을 하면서 또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부정선거 투쟁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정치 사기꾼도 만나고 그러면서 저는 내가 부정선거를 다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부정선거 알게 돼가지고 한때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한때. 저는 좌파 우파 개념으로 그 광장에서 투쟁을 한 게 아니고요. 정이냐 불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재명의 실체를 모를 때는 한때 한 몇 달을 한 3개월 정도를 지지했는데 이재명이가 문재인하고 부정선거 그냥 한 패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무렵에 광화문에서 촛불 그때는 나는 한때 촛불을 들었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촛불하고 이른바 태극기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좌우 진보 처음에 촛불부터 촛불을 들었고 그때는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 쏘갔다는 거, 정치권에 쏘갔다는 걸 저도 깨달았고 지금도 보면은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때 촛불에서 태극기로 바뀌어졌네요. 그렇죠. 촛불도 맨 앞에 서서 싸웠죠. 그리고 아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그놈이 나한테 성남시장 시절에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함께하자고, 지가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누구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뭐 그렇게까지 정치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을 때 주구장창 대한민국을 혁명하자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댕겼거든요, 이재명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17년도 3월 달에 그 더불어조작당의 경선이 있었거든요. 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을 때 나는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나라 바꾸는 줄 알고 이재명을 한때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국민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국민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작을 다 하더라고요. 그냥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때 최성,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 4명이 나왔는데 그냥 덜러리예요, 덜러리. 다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아닌 그 증거들을 가지고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재명한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다, 부정경선이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냥 묵살을 하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그냥 극렬 지지자, 내부 총결자로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런 사람이 정치하느냐.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반 이재명 투쟁을 하면서 2018년도에 이재명 이런 놈은 정치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재명 도지사 나올 때 도지사 선거 나올 때 2018년도에 예. 예.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하고 이재명 쪽이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내 인생 처음으로 벌금 100만 원. 네. 벌금 100만 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니까 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 당해요. 예. 그래서 내 인생 처음으로 정가가 생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이런 정치를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 문재인도 이재명도 뭐 다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 해왔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예. 2020년 4.15 부정선거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오랜 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생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고 예. 네. 나는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죠. 해오는 과정에서 2020년 4.15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도 또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른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진영이 나눠져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안 싸우는 거예요. 문재인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이른바 우파 사람들이 4.15 부정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많이 깨어났죠. 깨어나고 알게 되고 이래서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싸워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진보 보수 뭐 여야당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한결같이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내가 촛불을 들고 이재명을 한때 지지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뭐 이렇게 왜곡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거를 잘 조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보수 우파 사람들이 같이 한 4년 정도를 함께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동지로 함께 하고 민경훈 우리 동지님도 마찬가지고 한교안 대표님도 초반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 전에 아까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에는 부정선거가 이 정도 대규모로 하는 줄 몰랐겠죠. 몰랐다가 4.15 부정선거 이후에 또 1년 동안 잠적을 해 계셨지 않습니까? 언급을 안 하시다가 4.15 부정선거 수많은 증거 앞에 실물 증거들을 보시고 6.28 재검표 이후에 보시고 강남역에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부정선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의 빠가 아니고요. 내가 이재명 빠를 했으면은 솔직히 빠를 했으면은 저도 뭐 정가도 챙길 이유도 없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투쟁을 할 이유도 없고요. 어쨌든 저는 타고난 피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천창용 선생님은 이 2015년부터 지금 현재 9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성과도 있죠. 이제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 우파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진 것이 그래도 그나마도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은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이번 이제 총선도 좀 잘 치러져서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9년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때로는 뭐 노숙인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참 하는데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종북 좌파라든지 또는 그 외 여러 이게 공산 친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리는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을 부르짖었던 선대의 그 이승만 대통령 정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이 혼란을 딛고 다시 든든한 나라로 되었으면 이것이
이번에 광화문에 3.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네. 공통적인 하나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예. 사람들이 예, 예. 그런 마음이죠. 네. 예. 네.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장관을 지냈던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The Next War, 다음 전쟁.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은 지금도 뭐 전쟁이 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 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노조의 어떤 그 뭐 운동권의 데모라든지 네. 또 뭐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네. 해주시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촛불을 들 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그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고 계속 되자마자 탄핵. 예, 얼마 안 돼서부터 뭐 계속 탄핵을 주장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면서 계속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서서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 생각은 그것만 매몰돼 가지고 전체적인 걸 안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여당 야당을 할 것 없이 조작을 하면은 내 편은 조작을 해도 괜찮고 예. 상대편의 부정선거 조작이신 거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주인 주권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같은 잣대로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교자라든지 이쪽에 이제 그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심각한 체제 전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각성한 국민들이 행동할 때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우파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각성해가지고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미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부정선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국정원에서 네. 또 그걸 밝혀졌고 네. 충분히 그 부정할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이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선관위도 그걸 인정을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니까 네, 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네.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그걸 네. 3개 단체가 맞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한 단체가 네.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네. 이건 부정은 얼마든지 네. 시스템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충분히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만 이건 막아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작년에 10월 10일 날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도 개표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예.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왜 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선거를 치러가지고 여당이 이기고 뭐 윤석열 정권이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가 조작 사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도 윤석열 정권이 이겼다고 해도 또 저쪽에서 부정선거 말할 수도 있고요. 공정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또 오기 전에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예. 업체 총괄 감독에게 예.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질문을 했대요. 예. 86명이 있는데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부정선거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총감독에게 86명의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그 총감독에게 여쭤봤답니다. 어느 정도 부정선거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니까 그 감독 한다는 말이 모두가 86명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전산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프로그램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 개발하고 하잖아요. 해킹하면 다 할 수 있다. 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소 시우개표를 하고 예, 대만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네, 공개적으로 투명한 통에다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전사는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 세대들이 몰라서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나 말씀하시지만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듯이 전산으로 하는 것은 해킹도 조작이고 가능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이 일절 배제된 완전한 수개표로 국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돼야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고 조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10대 강국이라 하는데 전산이 발달했다는데 민주주의는 완전 진짜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보다 못할 정도로 수준이 지금 정치인은 발전을 못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0년 키르기스탄은 한국이 수출한 이른바 K-보팅으로 2020년 대통령 궁이 불타고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부정선거로. 네. 근데 한국은 이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 앞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또 그 수많은 증거를 놔두고 또다시 범죄 집단에게 선거를 맡긴다. 그래서 천창용을 비롯한 또 홍수환 전 세계 챔피언 예. 그분도 이병구 TV에 나와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검사 7년을 하신 근호영 변호사님께서도 예. 수많은 이 부정선거 증거 앞에 또다시 범죄 집단에게 선거를 이대로 맡기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선이 된다든지 확실하게 안전장치가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지 또다시 선거 치러가지고 수많은 증거가 나오면 뭐합니까? 증거가 나와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제대로 재판도 안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은 큰 har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각성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씀 중에도 얘기 있었지만은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탄핵. 네.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법 쪽에 있어서도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수사하고 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교육의 교재가 왜곡된데 이것도 바로 세우지 않고 네. 또 정당도 보면은 네. 심지어는 민주당 그쪽 사람들은 아무도 이승만을 정상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 지워버리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 국정원 교수로 오래 했던 이천 교수는 그러죠.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태로운 체제 전쟁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국민 대회를 시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성공적이고 저는 거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련을 겪고 아시아를 주도하는 벽불고 같은 그런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